한반도 북쪽 상공에는 거대한 전리저기압의 소용돌이가 강하게 회전하고 있습니다. 이 전리저기압은 차가운 한기를 품고 있어 우리나라의 기온을 다소 낮추는 효과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현재 이 저기압은 서서히 동쪽으로 이동하며 그 영향력을 점차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한편 우리나라에는 이동성 고기압이 서서히 다가오고 있어 날씨 패턴의 새로운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으로 우리나라는 대체로 쾌청하고 맑은 하늘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아침에는 복사 냉각 현상으로 인해 기온이 상당히 낮아지고 낮에는 강한 햇살로 인해 기온이 급격히 상승하는 패턴이 이어질 것입니다. 이로 인해 일교차가 매우 큰 날씨가 지속될 전망입니다. 특히 이러한 일교차는 야외 활동 시 체감 온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아침과 낮의 기온 차이에 대비한 옷차림이 필요할 것입니다. 4월 24일 목요일 전국 1최고 기온은 경상북도 경주에서 기록된 27.6도로 가장 높았습니다. 이날은 대체로 경상권 내륙 지역의 기온이 두드러지게 높았습니다. 그동안 수도권, 특히 경기도를 중심으로 높은 기온이 기록되었던 것과 달리 이번에는 기온 분포의 중심이 경상권으로 이동한 모습입니다. 이러한 기온 변화의 원인으로는 주로 서풍이 불며 소백산맥을 넘는 과정에서 발생한 페인 현상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펜 현상은 바람이 산맥을 넘으며 따뜻하고 건조한 공기를 동반해 기온을 상승시키는 기상현상으로 경상권 내륙의 기온 상승에 기여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기상청의 특보 발효 현황을 살펴보면 4월 25일 금요일 6시 기준으로 울릉도와 독도 지역에 강풍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이는 강한 바람이 예상되는 지역적 특성 때문으로 보이며 해당 지역 주민과 방문객은 안전에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그 외 지역에서는 위험 기상 현상이 없는 비교적 평온한 하루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4월 25일 금요일 12시 현재 전리저기압은 러시아 사할린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이 전리저기압은 차가운 한기를 동반하고 있어 4월 하순이라는 시기에도 불구하고 사할린 지역에서는 눈이 내리는 등 겨울 같은 날씨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반면 우리나라에는 이동성 고기압이 점차 자리 잡으며 날씨가 안정화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기압과 저기압 사이의 등압성 간격이 좁아지면서 강한 북서풍이 불고 있으며 이는 주말까지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번 주말은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으로 대체로 맑고 쾌청한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중국 동북부 상공에는 거대한 전리저기압의 한 개의 핵이 관측되고 있습니다. 이 전리저기압은 편서풍에서 분리된 한계를 동반한 저기압으로 중심 온도가 영하 35도에 달할 정도로 매우 차갑습니다. 이러한 차가운 한계는 상공의 대기를 매우 불안정하게 만들며 정난운의 발생, 돌풍, 천둥, 번개 등 강한 기상현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다행히 우리나라는 전리저기압의 직접적인 영향권에서 벗어나 있어 강수나 극단적인 기상현상의 영향을 받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한계의 간접적인 영향으로 기온이 크게 상승하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이동성 고기압의 중심에 위치해 있으며 이는 안정적이고 맑은 날씨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난 3주 동안 매주 토요일마다 비가 내렸던 패턴과 달리 이번 토요일은 4주 만에 구름 한 점 없는 쾌청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고기압은 현재 일본 남쪽 해상으로 이동하며 그 영향력이 점차 약화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고기압의 주변부에 위치하게 되었습니다. 고기압 주변부에 위치하면 날씨가 점차 불안정해지거나 흐려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말 이후 날씨 변화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이번 주말은 맑고 쾌청한 날씨 속에서 일교차가 큰 날이 이어질 전망이며 전리저기압의 간접적인 영향으로 기온이 급격히 상승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기상정보를 지속적으로 확인하며 야외 활동을 계획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고기압 주변을 따라 따뜻하고 습한 바람이 불면서 난섬류, 즉 난기류가 형성되고 이로 인해 구름이 점차 모여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기 흐름은 주로 열대 지역에서 시작되어 점차 북상하며 날씨의 변화를 가져옵니다. 봄철 햇살은 따사롭지만 의외로 자외선이 강하게 내리쬐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특히 맑은 날에는 자외선 지수가 높아 피부 손상이나 눈의 피로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야외 활동을 할 때는 강한 햇살이 직접적으로 내리쬐는 것보다는 적당히 구름이 햇빛을 가려주는 날이 더 쾌적하고 안전하다고 생각됩니다. 구름이 자외선을 일부 차단해주며 지나치게 뜨거운 날씨를 완화해주기 때문입니다. 2025년 현재 아직 올해 첫 태풍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올해 태풍 발생이 평년에 비해 늦은 것일까요? 꼭 그렇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기상 통계에 따르면 평년에는 연간 약 25.1개의 태풍이 발생합니다. 이 중 1월부터 4월까지 발생하는 태풍은 평균적으로 약 1.5개에 불과합니다. 즉, 지금은 태풍 발생이 가장 적은 시기로 이른바 태풍의 비수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4월 말에 접어들면서 태풍 발생 가능성이 점차 높아지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열대 해역의 해수면 온도가 상승하고 대기 조건이 태풍 형성에 적합해지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필리핀 동쪽 해역에서 미세한 대기 움직임이 관측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태풍의 주요 발생지 중 하나로 열대 요란, 열대요란이 형성되기 쉬운 곳입니다. 이를 더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 미국 해양대기청, 노아의 제프스 글로벌 예보 시스템 모델을 참고해 보겠습니다. 제프스 모델은 전 세계 기상 예보에 널리 사용되는 신뢰도 높은 자료입니다. 모델에 따르면 4월 30일, 즉 다음 주 수요일이자 4월의 마지막 날, 필리핀 동쪽 해역에 구름이 점차 집결하며 열대 요란의 특징적인 둥근 등압선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등압선은 태풍의 전조로 여겨지는 중요한 신호입니다. 이 열대 요란이 과연 태풍으로 발전할지 아니면 소멸할지 예측하기 위해 제프스 모델을 통해 시뮬레이션을 돌려보겠습니다. 흥미롭게도 태풍은 계절에 상관없이 언제든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월에도 태풍이 발생한 사례가 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역사상 가장 이른 태풍 제1호는 1979년 1월 1일 오후 3시에 발생한 페북 태풍입니다. 이 태풍은 이례적으로 새해 첫날에 발생해 기상학자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태풍은 1년 365일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자연현상입니다. 특히 최근 몇 년간 기후변화로 인해 태풍의 발생 시기와 강도가 더욱 예측하기 어려워졌습니다. 4월에 발생한 태풍 중 가장 주목할 만한 사례로는 2021년 태풍 제2호 수러가이가 있습니다. 이 태풍은 4월에 발생해 놀랍게도 카테고리 5급 슈퍼태풍으로 발전했습니다. 수리게는 최저 기압이 895헥토파스칼 (HPA까지 하강하며 태풍 통계가 시작된 이래 4월에 800헥토파스칼대의 기압을 기록한 최초의 태풍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이처럼 강력한 태풍은 필리핀 동쪽 해상을 빠르게 통과하며 북상했고 일본 남부 해역까지 영향을 미쳤습니다. 태풍이 일본에 상륙한 가장 빠른 시기는 4월입니다. 1956년 4월 25일 태풍 제3호가 일본 가고시마현 최남단에 위치한 오스미 반도에 상륙한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이 태풍은 일본에 상당한 피해를 남겼으며 이후 5월에 태풍이 상륙한 사례도 여러 차례 기록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유럽의 ICMWF, 유럽 중기예보센터, 모델이나 독일의 아이콘 모델에서는 태풍으로 발전할 만한 뚜렷한 등압선이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반면 미국의 제프스 모델은 태풍 발생 가능성을 상대적으로 빠르게 예측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제프스 모델이 항상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모델 간의 예측 차이는 기상 예보의 불확실성을 보여주며 실제 태풍 발생 여부는 다음 주에 확인될 것입니다. 만약 태풍이 발생한다면 2025년 첫 태풍은 두디입, 오더프으로 명명될 예정입니다. 우디입은 마카오가 제안한 이름으로
광둥어로 나비를 의미합니다. 이 이름은 태풍의 강력한 바람이 나비의 날갯짓처럼 우아하면서도 파괴적인 이미지를 연상시킵니다. 태풍 우드입의 발생 여부와 그 경로는 앞으로 며칠 동안 기상 모델을 통해 계속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습니다.